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명인 유엘입니다. 악화개범 서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악은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을 만나 자연으로 완성된다. 음악은 돌을 닦는 것과 같다는 말인데요. 옛 선조들의 음악이 얼마나 높은 정신세계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명인으로 모신 분은 바로 그런 선조들의 음악뿐 아니라 또 정신까지도 고스란히 이어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대금정악 인간문화재 김응서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음악은 민속악과 정악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정악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악기는 대금뿐이라고요. 네, 그래서 대금뿐이 없죠. 민속악에는 가금, 검은고, 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정악에는 유독 대금만 무형문화재 지정받았습니다. 네. 방송이라든가 개인 발표회 등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대금 정악을 만날 기회가 드물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공연은 사실 참 많이 하셨죠? 네. 지금까지 몇 회 공연이나 하셨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이제 기회가 있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다 못했어요. 하도 많아서 한 3,000회에서 한 4,000회 정도 해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그것이 한 대금 독주만 한 것이 그렇고 같이 합주를 한 것은 더 많겠죠. 네. 제가 국악원에 한 30년 근무했었기 때문에 국악원에 네. 있는 동안 한 연주가 그렇습니다. 대단히 많이 하셨는데도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이 정악이 지금 현재 이제 선호하는 폭이 민속악을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일반 네. 대중들이. 그 정악을 좀 멀리 하기 때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추세를 보면은 정악을 하시던 분들도 민속악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김 교수께서는 이렇게 정악만을 고집해 오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정악하는 사람들이 산주과 민속악을 다 같이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엔 글쎄요, 무슨 다른 뜻은 있는 거 아니겠지만 예전에 졸업해가지고 국악사 양성을 졸업하고서 선생님 곁으로 들어갔는데 유독 저악만 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선배 몇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들도 민속악기를 다루길래 선생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거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릴 때지만 제가 그 길을 한번 걸어보자 마음을 먹었었죠. 네. 그럼 올해도 한번 횟수를 꼽아 보셨습니까? 제가 61년도에 입문했으니까 국악에 한 36, 7년 됐는데 대금만 잡은 건 한 30년이 넘었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 대금 정악만 했다고 해서 후회하는 건 없어요. 오직 그 한 길만 걸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고. 네. 네. 그래서 오직 선생님도 그 한 길만 걸으신 분이고 네. 저도 그 한 길만 걷는 걸 어떻게 보면 저 자신한테는 항상 채찍질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처음에 배우실 때는 민속악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줄곧 정악만 해오셨거든요. 30년 네. 이상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악과 또 민속악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다른 분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민속악도 제가 조금 그 학창 시절에는 교과 과정이 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3년 했어요. 하고 나서 졸업하고는 지금까지 정악만 걸었는데 정악과 민속악 차이는 그거 같아요. 정악은 우리 음악의 무용이나 음악의 특성이 정중동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는 거고 움직임 속에 고요함이 있는 건데 민속악 같은 경우에는 말조심을 좀 자극해서 어느 정도 음을 좀 올려줘야 돼요. 네. 사람의 그 심성을 좀 이제 띄워줘야 되는데 정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꾸 심성을 내려주거든요. 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들어도 어떻게 보면 실증나지 않는 음악을 정악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럼요. 이게 사람 인성을, 사람 마음을 그대로 표출해내는 거, 사람 인성을 이제 다독거려주는 음악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혹 그걸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만히 음에 들어보면은 그 아주 마음이 양식이 될 수 있는 음악이거든요. 그 네. 음 자체가 그쭉 끄는 음이 지금 흔들림이 없는 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죠. 이 음악은. 예. 산조, 대금 산조를 할 때 보면은 상당히 그 격렬하게 악기를 좀 흔들면서도 연주를 흔들죠. 하시거든요. 흔들고 격하게 내죠. 예. 그러나 정악은 그런 것이 없어요. 정악에서는 그 음을 그러니까 모든 가지를 전부 다 남의 가지 쳐내듯이 가락을 거의 다 축소시켜 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산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락을 자꾸 집어넣어서 음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정악은 즉 어느 한 음을 계속 끄는 걸 그 선호하지 여러 가락을 넣는 걸 굉장히 좀 금기하거든요. 네. 그게 좀 근본적으로 음악이 다르죠. 예. 그래서 정중동의 음악이다. 네,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시는군요. 상당히 대금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하시거든요. 김 교수께서는요. 이 집안 어른 중에 혹시 음악을 하시던 분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없어요. 이 길을 거신 분은 없는데 어제 어렸을 때 그 아버님께서 뭐 약주를 하신다 하면 그 소리를 좀 내시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저희가 그 1.4 때 6.25 때 편안 나왔는데 이북에서 평안에서 나왔거든요. 네. 아버님이 그 술잔 한 잔 드시고 노래를 하신 거 보면 지금 보면 게 수심 가든지 무슨 이런 거 하시는데 그렇게 잘하세요. 네. 어렸을 때 보면 굉장히 그 구슬프기도 하고 잘 넘어가시는데 항상 할 때 보면 그걸 많이 해서 많이 들었죠. 그 소리는. 그걸 듣고 잘하는데 아마 그런 감성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죠. 근데 음악 감성은 없었어요. 네. 그럼 어릴 때도 이렇게 음악에 대한 관심은 높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이 길을 걸으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예. 그럼 어떻게 이 대금을 만나게 되셨는지요? 뭐 우연한 기회인데 주어진 것이 이 길을 가라 주어진 거 우연한 기회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상업학교를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정 편의적에서 어려우니까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느 학교 지금 흑석동에 모 학교인데 장학생을 뽑는다 해서 갔었는데 갑을병으로 뽑는데 을로 붙었어요. 네. 그래서 갈 수는 있었는데 또 여친 맡아서 책을 사야 되는 교과서를 사야 되는데 그거 살 돈도 없어서 그 당시에는 못 가고 있는데 마침 그 국민학교 선생님께서 한 분이 이 방송국에 관계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 국악사 양송소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국비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송소가 뭔지 뭐 하는 학교인지 모르고 장학생을 뽑는 데니까 우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국민학교 같은 동급들이 같은 반 3명이서 가서 응시를 했었죠. 네.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다행히. 네. 저 혼자만 합격이 됐는데 들어와 보니까 국악하는 학교예요. 네. 그냥 몰랐죠, 이거 하는지도. 예. 그래서 들어가서 또 그때 담임이 제 그 은사님이신 녹송 김성진 선생님인데 그때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거죠. 네. 바로 이 대금의 명인이신 네. 녹성 김성진 선생님을 네. 국악 양상소에서 먼저 네. 만나시게 되신 그렇게 된 거군요. 거죠. 1학년 때 담임이면 보통 인연이 아니신데요. 그럼요. 그때 혹시 집안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일단은 공부를 되든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못 갈 형편이었으니까 네. 돈을 안 들이고 갈 수 있으니까 집안에서야 좋아했죠. 네. 그때 같이 입학한 동기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한 서너 되는데 네. 지금 추계예술대학교에 있는 대금을 전공하는 친구예요. 김종수 교수가 있고 네. 한양대학교에 피리로 전공하고 있는 박인기 교수가 있고 국립국어원에 연구실장을 있는 박일은 연구실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KBS 국악관현악단에 김종식 해금주자가 있죠. 네.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악기들이 다 전공이 다르셨네요. 네, 달랐죠. 김종수 교수만 저와 같은 대금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전악기를 하시다가 네. 그 전공을 나누시겠죠? 그렇죠. 국악사 양송소가 6년 과정인데 네.
1학년, 2학년까지는 전공이 없어요. 예. 그 필수 악기, 여러 악기, 이제 적이라는 악기와 단소, 소금 이렇게 몇 악기를 하고 중3 때 전공을 가르죠. 네. 바로 이제 그 김성진 선생님 만남이 있으셨고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특히 다른 제자 말고 김 교수님께 저는 대금 정학을 전공을 해라 이렇게 글쎄 그게 다 이끌어 운명인 것 주셨는지요? 같은데요. 뭐 담임 1학년 때 담임하셨고 저를 굉장히 예쁘게 봐주셨는지 그때 저한테 대하시는 게 좀 다르게 전 느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3 때 돼서 전공을 가르게 되는데 유독 그때는 저희가 전공을 자기가 원하는 악기를 써내고 됐는데 유독 저한테는 선생님께서 저를 오라고 그러더니 너는 대금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 거역할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또 악기를 대금을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항상 연주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걸 했으면 했었는데 당신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대금하라니까 전 너무 좋죠. 그래서 그 길로 만나서 선생님 돌아설 때까지 그 곁을 못 떠났죠. 네. 전에는 이제 전혀 악기를 모르시다가 국악사 양성소에 들어가셔서 악기를 만나셨는데요. 그렇죠. 그때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할 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노래하는 장소 가면 날 도망가는 가 선수인데 음악에 대해서는 그 수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네. 그러나 주어진 거는 제가 성격이 좀 그래 주어진 거는 꼭 해내고 말거든요. 네.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주어진 거니까 많이 노력은 많이 했죠. 예. 그때 국악사 양성소에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입학을 했습니까? 한 기에 30명씩 입학을 해요. 예. 이게 한 클래스예요. 네. 그러니까 1학년이 30명, 2학년 30명씩, 그래서 전 학년 합쳐 180명밖에 안 네. 되죠. 그러면 우리 국악 전반을 가르쳤는지요? 그렇죠. 각 전반에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1학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저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악원이 민소학도 가르치고 다 네. 이제 뭐 판소리, 뭐 미녀 또 무용까지 다 했었죠. 네. 그러니까 악가, 무, 일체라고 해서 전부 다 가르쳤죠. 그 당시에는 저 무용이나 성악이 특히 판소리라는 미녀 이런 전공이 없었어요. 네. 전공은 5악기, 악기로만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검은고 이 5악기만 전공이 있었죠. 네. 그래서 무용이든지 성악은 뭐 필수로 다 했었죠. 저희들도. 예. 선생님께서는 몇 기로 입학하신 거예요? 양성소 7기로 입학을 했죠. 예. 지금 그 후신이 어떻게 되죠? 지금 후신이 국립국악고등학교죠. 네. 그 6년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악의 맥을 이어오는 학교였었군요. 네. 예. 아마 지금 우리 국악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졸업생들이 다 열심히 거의가 활동하시죠? 다 국악사 양성소에 나오신 분들이 그 대부분 많고 네. 그분이 거의 다 이제 각 대학교에 진출돼서 좀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녹성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 대금 독주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네. 첫 연주는 어떤 곡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청송 자진 한입이라는 곡인데 네. 보통 청송곡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 언이름은 청송 자진 한입이에요.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전통 가곡에서 그 변주돼서 나온 곡인데 기획곡으로 떨어져 나온 곡인데 청하고 맑고 아주 장쾌한 음악이죠. 네. 특히 그 연주에 앞서서 대금 정악과 또 산조 대금하고의 그 소리 음색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좀 도움 말씀을 주시면 감상에 네. 도움이 되겠는데요. 원래는 대금은 신라 시대 정해진 대금인데 그 당시에는 이 정학대금이라는 대금밖에 없었어요. 네. 보통 정학대금 산지금 나는 게 없이 대금하면 이게 하나 있었는데 네. 이것이 바로 정학대금이에요. 요즘 말하는 이거인데 그것이 한 7, 80년 전에 개량돼서 나온 악기가 하나 있죠. 그게 산도대금이에요. 네. 음악적으로는 장이도 한음이 높아요. 그 악기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부 다 대금하면 이 대금을 통칭하는 거죠. 네. 고악기를 갖고 나오셨거든요. 이 악기는 좀 의미가 있는 악기예요. 녹 선생님께서 작곡하시기 전에 당신께서 평생 쓰시는 대금인데 네. 저한테 물려주시고 가셨죠. 예. 어려운 일인데 예. 이 악기하고
악보하고를 절 물려주고 갔었어요. 네. 대금 중에서도 명기 중에 명기를 스승으로부터 또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오늘 이 악기로 청송곡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송곡 청아한 소리들 감상을 하셨습니다. 녹송 선생님과의 만남을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인연이 아닌 사제지간이라고 들었거든요. 녹송 선생님,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지내셨기 때문에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만나뵌 지가 61년도 그때 15살 때 만나서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그렇죠. 선생님으로. 담임 선생님이죠. 그때 만나서 9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셨죠. 한 군대 3년 동안만 제가 떨어져 있었지 돌아갔을 때까지 그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제 아버님이 계시지만은 제 부모님보다 생활을 록 선생님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일단 이제 출근해가지고 같이 지냈으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선생님을 더 존경하게 됐고 그 마음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예, 바로 지금 연주하시는 모습이 나오시네요. 녹성 선생님의 모습이십니다. 바로 오늘 연주해 주신 이 악기로 그렇죠. 연주하시는 바로 이 모습이시군요. 악기죠. 네. 음악의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어찌 보니까 김응서 선생님하고 좀 많이 닮으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일단 참 다정다감하세요. 네. 성격이. 그 옛날 국악원 그 국악사 양성소 교정에 앵두나무가 있었는데 네. 그 앵들을 못 따게 하세요. 그걸 따면 혼을 내시면서 그거 얼마나 아프겠니? 제 말을 못하도 저님 얼마나 아프겠니? 그걸 왜 따니? 그냥 보고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잠자리나 메뚜기를 잡으면요. 제가 한번 메뚜기 잡아도 혼났어요. 그 메뚜기 방앗개비라는 큰 걸 갖고 자꾸 놓으니까 오시더니 저를 공대를 하도 때리시더니 당장 놔주려는 거예요. 네. 그걸 왜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뒀다 놀게 놔두지 그걸 왜 만지고 그러냐 잡느냐. 네. 그 정도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여리시고 네. 다정다감하신 분인데 하여튼 제 배울 때 보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면 그걸 손가락까지 잡아줘 가지고 네. 이게 안 되냐고 뭐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다 그러다가 또 그렇게 해주시고 잘못한 일에 가서 한번 이제 매를 주시면 돌아서서 가시다 우세요. 제자를 때리시고 네. 그렇다고 뭐 아프게 때리는 건 아닌데 뭐 한 대 그냥 장구치로 그냥 때리시고 돌아서 바로 가시다가 보면 우시면서 가신다고요. 눈물 흘리시면서.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의 음악 세계는 어떠셨습니까? 그 음색이나 이 음악 세계가 그 스승의 그 제자다 이런 평가를 하신다면서요? 아니 뭐 거기 선생님 쫓아가려면 뭐 아직 멀었지만 모르는 게 아직 영원히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무단의 노력도 많이 했지만 하여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졸업을 하고 양성소를 끝내놓고 국악원에 이제 입사를 하니까 연주로 좀 얼마 지난 다음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용서야 이리 와봐. 그래서 이제 갔더니 너는 대금을 불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요. 네. 근데 뭐 그 당시엔 갓 졸업했으니까 연주할 때 뭐 악보를 탁 사진 찍어놓고서는 그거 잊어먹을까봐 그거 생각하고 연주하는 거죠. 틀리지 않으려고. 근데 당신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러면서 연주할 때 깊은 산속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게 뭐 가족을천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다가 폭포도 되고 새도 울고 네. 이런 데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상이 돼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님께 뭐 저하고 30년 차이니까 제가 20살이면 선생님은 50이네요. 그게 22살 때 국악원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근데 그 나이신데 벌써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선생님 조금 정신이 잘못되신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상상이 안 되니까요. 네. 뭐 산속에 들어가 계신다니 상당히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예.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선생님 곁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엄청 혹독하게 수련을 많이 쌓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셔서 제가 연주를 하다가 그런 경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산을 3개를 건너서 마을로 들어가는 초가집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데 제가 무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대 들어갈 때 하고 나온 것만 생각나지. 네. 그 전에는 뭐 동산을 3개 넘고 연못이 하나 있었고
그 마을로 쳐가지고 마을이 저 멀린데 글로 들어갔는데 마을 오게 가니까 무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래가지고 동료한테 물어봤죠. 나 네. 나가서 틀리지 않았느냐. 예. 그랬더니 뭐 그 동료가 무슨 얘기냐고, 잘하고 나서 무슨 얘기 하냐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바로 이런 경지인가 보다. 근데 그런 얘기는 못하죠, 다른 네.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간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정신병자랄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오기까지가 녹송 스님의 가르침이 엄청났어요, 저한테는. 유독. 그 뭐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저를 붙들어서 1시간에 2시간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옆에서 악기를 이렇게 부시고 계시니까 제가 옆에 하는데 선생님이 내려야지 제가 내리는데 뭐 1시간을 계속 붙들고 부시니까 제가 내릴 수가 있나요? 그냥 따라 부려야죠.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 한 6개월 하니까 그때는 저를 찾지 않는데 그전엔 뭐 제가 매일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면 어디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연습 좀 하자 그러고 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니까 그때는 제가 수술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저를 찾지 않으셨죠. 좀 이상하면 제가 불다가 제가 불고 있으면 언젠가 오셔서 그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하면 바로 문 열고 들어오셔서 거기 다시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다시 해보면 그게 늘 듣고 계셨군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지. 다시 해봐라. 그래서 기다려. 그러고 이제 악기를 갖고 오신다고. 네. 여기 이렇게 불어봐. 다시 해가지고. 그 소리가 그게 돼야지만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연습하시고 뭐. 하여튼 돌아가기 전까지 저한테도 애정이 굉장히 극진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이 훌륭한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강조하신 점도 있으셨겠네요. 선생님께서는 그 기량보다는 항상 저에게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 되고서 기량을 연마해야 되지 사람이 되기 전에 인성을 갖추기 전에는 연주가가 될 수 없다. 네. 훌륭한 연주가가 되려면 인성부터 갖춰야 된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셨죠. 하여튼 그 기량보다는 저한테 항상 말씀하신 건 인간 됨됨이, 사람 됨됨이를 더 강조하셨거든요. 네. 요즘에도 아마 그런 인성교육이 돼야 될 거예요. 네. 우선 먼저. 사람이 되고 나서 네. 음악이 나온다는 말씀을 강조하셨군요. 음악- 그러면서도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 무아지경에 빠지는 데까지 가르쳐 주고 가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행동으로 모든 걸 표현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돌아가시 전까지도 80세 들어온 그때까지도 항상 연습을 게을리 안 하셨다고요. 네. 저 같이 고안에 저 같이 계시면서 항상 작은 방 연습실방이 있는데 항상 아침에는 오셔서 1시간씩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세에도.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뭐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네. 저희가 대가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걸 안 하겠습니까? 네. 그냥 말씀으로 해라 하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녹성 선생님 음악적인 기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윗대에서는요. 그때는 뭐 이제 그 문헌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계시죠. 선생님 바로 외에 이제 뭐 유명한 김계선 선생님도 계시고 그 외에 장원 시절에 뭐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죠. 네. 그 대쭉 내려서 대검 저하 유일한 이제 선생님까지 내려온 거죠. 그 전부 다 저항만 하시던 분이니까. 네. 불조 소인이 그 선생님 대를 이었는데 선생님 그림자만 밟아도 저는 그림자 속에 들어갈 수만 있어도 네. 저야 만족하는 거죠. 예. 그 노 선생님 대가 있는 그 그림자 속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네. 제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녹성 김성진 선생께서는 또 궁중아학부에서도 물론이죠. 연주하셨다고요. 그렇죠. 그 이양직 아학부, 그러니까 선생님 때에는 그 이양직 아학부 양성소, 네. 그때는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장학원, 근세조선 있었는데 장학원으로 돼 있다가 그 하늘 합방되면서
이양직 아학부라는 걸로 칭하되었거든요. 네. 그건 전신이죠, 맞아요. 예. 이양직 아학부 시절에 선생님이 이양직 아학부 양성소 사기생으로 들어가셨죠. 네. 그 당시에 그 교과 과정은 5년 과정인데 5년을 다 가르치고 졸업을 시켜야 다음 길을 뽑아요. 네. 저희 때에는 매년 그 기수를 뽑지만 선생님 때에는 그 5년 동안을 완전 수련을 쌓은 다음에 졸업을 시키고서 뽑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선생님 계신 분들도 가르침을 주실 때 더 했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 5년 동안을 수련 저희 때에는 매년 학년이 있으니까 가르치러 가셔야 되겠지만 그때는 5년 동안을 그 수련을 쌓게 하는 거니까 네. 우리 때는 좀 방식은 달랐겠죠. 예. 아, 바로 그때 그 이왕직 아학부에서 사용하던 대금 악보를 그 귀한 악보를 또 제자에게 물려주셨다고요. 네, 당신이 쓰시던 악보죠. 네. 이 악기하고 악보는 이것이 바로 그 양성소 시절에서 들은 그 악보예요. 네. 제4회 아학생 교재처럼 해서 네. 이것이 그 당시에 1931년대에 한번 선생님께 펼쳐봐 들어가셔서 주시겠습니까? 쓰시던 그 악보죠. 네. 예. 그 당시에 쓰던 교과 과정도 있고 네. 이게 그 악보인데 예. 이게 지금 유일하게 한국인 이게 지금 이제 한 거 하나밖에 없죠. 이 악보가. 네.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던 이 악보인데 이것밖에 없죠. 지금은. 네. 지금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봐야 되네. 일일이 손으로 다 그럼요. 예, 적어놓은 이때는 책자네요. 전부 다 그 철필로 네. 그 목장에 긁어가지고 예. 전부 다 그때 긁은 인사 등산한 거죠. 예. 아주 이 귀중한 그 악보를 또 가족이 아닌 음악 제자에게 이렇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금도 바로 이제 스승께서 물려주신 건데요. 명기 중에 명기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악기가 좀 휘었어요. 예, 좀 휘었죠. 이것이 일로 휜 거는 당연히 휜 거지만 이쪽에 보면은 이게 좀 휘었는데 네. 이 부분이 부러졌던 부분이에요. 네. 예, 부러져가지고 이걸 고쳤는데 고치는 과정에서 좀 삐뚤어진 거예요. 잘못해서. 이게 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제 악기도 하나 있는데 제가 하는 연주받은 그 악기도 여기가 부러졌어요. 똑같이 이 부분이. 어머.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말씀이 너는 대금도 내 대금도 너를 똑같이 담냐고 대금까지 담냐고 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항상 이제 선생님께서 무슨 이제 손님이 찾아오시는가 하면 꼭 저를 불러서 저를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줘요. 네. 그분한테. 그럼 그분은 아드님도 대금하세요? 그런다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제 대금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아들인 줄 알고 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저를 뭐 사랑해 주시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유독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사랑을 악기까지 저한테 물려주시라고 는 생각을 못했었죠. 오직 선생님 뒤를 이어서 그 대를 잇는다는 것보다는 대금 정악이 좋으니까 그 정악을 선생님 때 끊어지지 않게 그거 유음만 받자 그런 각오 있지 무슨 거창하게 문화재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몰랐었어요. 그냥 대금자 선생님 대를 그냥 그 읽기만 하자 그 대금 정악에 그것만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악기까지 저한테 물려주고 갈지는 몰랐죠 사실은. 네. 선생님 돌아가시고 또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인간문화재를 이어받으시고 지금 네. 이렇게 귀한 악보와 악기를 또 이어받으셔서 영광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참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럼요. 보통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이 문화재 그 되신 분이 돌아가시고서 바로 그 정하는 예는 거의 없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96년도 2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바로 그 해 11월 1일 날 그 문화재로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 아마 이것이 제가 볼 땐 그 문화재위원회 날도 대금 정악이 특히 정악 계통이 민수학바다는 좀 심취해 있는 상태니까 뭐 일반인들이 대중이 선호한 것이 민수학이니까 그쪽에 활발하게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정악은 자꾸 침체되니까 아마 더 빨리 저를 지정해 주지 않나 그렇게 보죠. 네.
이제 다시 수업 시절 얘기로 돌아가야 네. 되겠습니다. 그 학교 실기를 뭐 음악 공부를 이제 처음 학교 가서 배우신 분이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남다르게 노력하셨던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 참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그래, 선생님께서 한번 뭐 불어주시던가 또 지적해 주셨을 때 그것이 만약 완성이 안 되면 그 악기를 안 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께서 뭘 하나 불러주셨는데 제 속이 안 차면 밤새고 그 부분을 연습하고 엄청나게 연습을 해가지고는 밤을 새운 적도 많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때는 그때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는데 새벽 4시까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 있었는데 그걸 연습하다가 그 시간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를 못 가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 숙식실에서 선생님들 계신데 그 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갔다 오죠. 보통 저희 집이 그때 양송소는 비오는 도남문 앞에 있었고 안국동에, 저희 집은 한남동이었는데 그 남산을 넘어가야 돼요. 1시간 2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20분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20분 걸어서 집에 가서 뭐 부모님께 이래서 늦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시 1시간 20분 걸려서 오야 돼요. 그런 과정을 수차게 거쳤는데 뭐 힘은 들었죠, 들게야. 그러나 그게 되고 나서 완전히 그 음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선생님 앞에서 해볼 때는 저만 되는 것 같으니까 네. 너무 기쁘죠. 그리고 1, 2학년 때는 이 정악뿐만이 아니고 또 대금 산조, 네. 민속악도 배우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재미를 이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뭐 중3 때 전공을 대금정악을 하면서 고1학 때부터 이제 3년 동안을 민속악을 나오는데 산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정악은 4년을 배우는 거고 민속은 3년을 배우는 건데 네. 처음에 민속악에 들어가는데 저는 아예 타고난 건지 이 일을 걸으라고 민속악을 하는데도 사실은 그게 처음엔 끌리더니 금방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그게 다른 친구들은 좋아가지고 그걸 연습을 더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왠지 그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음악도 적성에 안 맞는 시작했지만 근데 그 산조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늘이 노력은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쪽은 좀 등한히했죠, 하기는요. 그러면 저 산조대금도 갖고 계셨었어요? 그 얘기도 다 해드리죠. 그때는 한범수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 학년에. 한범수인데, 아주 명인이죠. 그분도 민속악의 산조로는. 근데 그분, 그때만 해도 지금은 악기가 비싸지만은, 그때는 자작 선생님께서 만들어서 주세요. 네. 뭐, 민호도 몇 명 안 되니까. 그 만들 하나를 주셨는데, 대금 참 좋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걸 3년 동안 불고 졸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제가 사실 더 그걸 할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먼저 그 안에 들어왔던 선배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대를 이을 줄 알았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후배들 들어왔는데 나도 좀 민속을 좀 해볼까 그러면서 그날부터 산도댁을 계속 부시더라고요. 네. 그때마다 그분이 선생님 대를 이을 분을 알았는데 그러면 저 누가 대를 잇나 그러면 나밖에 없지, 내가. 뭐다 그러고, 그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한범 선생님께서 만드는 대금을요, 그 계단을 밟아버렸어요. 그 산조대금을. 예, 그거 있으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언젠가는. 네. 그걸 밟아버렸죠. 그 이후로, 67년도에 들어가자마자.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산도대금을 만져보지도 않았고, 아직 없죠. 저는 정학대금 네. 오직 이거 하나 선생님께 물리신 거 안 하고, 제가 불린 대금. 네. 그거밖에 없죠. 예. 바로 그때 이제 국악사 양성소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 졸업사진입니까? 입학사진입니까? 저게 졸업사진이에요. 네. 그 67년도 4월 7일인가 그렇죠. 예. 제가 있는 제 오른쪽, 제일 위에 오른쪽, 저 위에 네. 제가 있네요. 예. 한참이셨군요. 자, 이렇게 그 국악사 양성소를 졸업하신 후에 다시 녹송 선생님 만나실 기회가 빨리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졸업하고서, 졸업하고는 바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는 거는 동기학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비 장학설이 6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그때 국립대학엔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있었는데 네. 거기밖에 못 가요. 예.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이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연주만에게 선생님들한테 연주를 하게 되면 인원이 모자른다고요. 그래서 각 기에서 이제 한 명 내지 두 명씩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 뭐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 하도 어려운 때 공부했으니까 그 대학교 가는 것보다는 빨리 취직을 해가지고 뭐 돈도 버는 거지만 선생님께들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니까 뽑히면 네. 각 기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뽑는데 네. 뭐 그때 우연히 뽑힌 거죠. 제가 뭐 조금은 이제 물단히 노력을 했으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연히 뽑혀서 그때 선생님을 접하게 되는 거죠. 국악관에 가서 만나신 거군요. 그렇죠. 졸업하고 바로.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스승과의 인연이 깊게 또 맺어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예. 자, 이제 정학을 잇는 제자는 오로지 김응서 교수님 한 분이셨고요. 여기서 연주를 한 곡 더 듣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유초신 주곡 중에서 상룡산인데 네. 이 곡은 그 영산해상이라고 보통 그런 곡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곡인데 그 모음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아홉 곡 내지 여덟 곡이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네. 그 중에서 상룡산을 그 대금 독주로 많이 연주하거든요. 네. 그 대금 독주로서 상룡산을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금독주 상영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대금독주 상영산을 감상을 하셨습니다. 오늘 김웅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스승이신 녹성 선생님을 국악원에서 만나셨거든요. 네. 국악원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67년도에 국악원 들어가서 97년 2월 28일 날 나왔거든요. 네. 한 30년을 있었는데 뭐 학생 때나 그때나 선생님 곁을 떠나는 건 없으니까 그 사람 계속 생활을 하게 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학생 때는 몰랐는데 네. 이게 어려워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음악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 음악으로 저를 대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음을 잡아주시는데 하여튼 제가 연주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제 연주에 국내에서 연주하는 거에 선생님이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객석에 들어가 보면 저 뒤에서 항상 계신데 제가 연주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꼭 불러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연주하면 꼭 가야 돼요. 항상 그 선생님께서 항상 못마땅한 거예요. 한 번 칭찬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네. 항상 지적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해보라 그러고 안 되면 또 아껴서 해보시고 또 음색이 잘못돼도 가락은 같아도 그 소리가 빛깔이 달라지면 그걸 또 지적하시고 뭐 어느 경우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적도 있는데 제가 연주를 한번 하고 나서 그 뭐 다 끝났으니까 뭐 좋아서 있는데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노은길 틀어놓으세요. 틀었는데 무슨 그 청송곡이 들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연주인가 뭐 그러고 이제 속으로는 가보는데 바로 이 부분이야. 여기 다시 들어봐가 또 틀었더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그게 바로 좀 전에 제가 무대에서 연주하고 나온 거예요. 그걸 네. 객석에 들어가서 녹음해가지고 아, 그냥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 네. 그걸 증거로 갖다 놓으시고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스승님은 안 계시죠.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을 많이 타고난 거예요. 그런 선생님을 모시고 있을 수 있다는 게. 그 제자가 연주하는데 객석에 들어가서 녹음을 해오시다니요. 네. 직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려고. 예. 뭐, 그러게, 하여튼, 그렇게 뿐이 아니라 항상 제가 연습을 겨울에 하면 꼭 악기를 갖고 오세요. 같이 좀 하자. 뭐 당신께서 꼭 안 하셔도 되실 분인데 네. 제가 안 하니까 예. 채찍질 하는 거죠 저한테. 네. 국악원 시절의 모습이시죠? 그랬죠. 맞아요. 구원시설을 연주하는 모습인데 저런 때만 봐도 하여튼 지금은 이제 연주 생활 많이 안 하지만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나요. 예. 어떻게 보면 당신 스스로 무대에 서실 수 있는 기회도 제자인 김웅서 선생님께 양보하신 거 아닐까요? 뭐 대단하신 분에 제가 그 군대를 그만에 선생님 모시고 계시다가 60년에 들어가서 69년도에 군대를 갔거든요. 네. 군대 가서 71년도 말에 12월 30일 제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72년도부터 다시 구원에 이제 그 동안에 조금 이렇게 있는데 그 연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선생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대금 녹주가. 네. 근데 저를 내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네. 객석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하는 걸 알 테니까. 네. 그러니까 저를 키워주시려고 이제 작정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아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하시는데 모든 네. 연주는 전부 다 대금 독주는 저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처음 나가서 연주할 때는 그 다른 연주하는 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나가서 딱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들어왔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네. 뭘 연주했는지 연주하고 나오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잘했대요. 등을 치면서 잘했어.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다음에도 또 나가. 잘했어. 이렇게. 저를 이게 모든 연주자들이 사실은 무대를 많이 서야지만 담력도 커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걸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덕 저한테만.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에 있게 된 거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 일도. 그 녹성 선생님께서는 연세가 높으셔도 그 무대에 서실 때는 정말 이렇게 자세 하나에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분 수련하실 때 벽돌까지 매달고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모든 연주자가
자세, 특히 청학에서는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생님께서 엄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세가. 네. 자세가 좋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벽돌을 매달고 하셨대요. 네. 이게 자꾸 내려오니까 수련을 쌓으시느라고. 그럼 더 내려오지 않습니까? 힘을 주고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안 내려오려고 그걸. 네. 예, 그렇게 연습을 하셨던데 선생님께서는 하여튼 젊은 사람들 제자들이 내려오지 연주를 같이 해보면 선생님은 안 내려오세요. 네. 그래서 그런 수련을 쌓았다고 중학교 때 다닐 때 이제 저한테 들어서 저는 저기다가 가방을 매달고 했어요. 책가방이요? 예, 옛날 책가방은 그게 양쪽에 책을 넣게 돼 있고 가운데 필통을 네.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러 이게 쭈그러지도 않으니까 그 23가마가 되는 것이 교과를 다 집어넣고 퉁퉁하게 나오면 네. 이게 보기 좋으라고 또 그 당시에 그거를 놓고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예. 이게 동료와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시합을 하죠. 이게 무엇이냐면 한번 이게 끝까지 버티다가 떨어지면 짜장면 한 그릇 내게 점심에 그 당시 짜장면이 한 15원 정도 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서로 안 떨어지려고 그거를 버티다가 뚝 떨어지면 상대방이 떨어지면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네. 오늘은 공짜로 하나 먹는 거야 한 그릇. 그것이 뭐 재미로 했겠지만 그것이 지금도 그때 연습하던 그게 남아 있어서 사실 저도 자세에 대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직 이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물론 지금도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이 내려오지. 지금은 뭐 의식적으로 내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안 내려와요. 딱 들면. 그렇게 이제 무거운 것을 매달고 수련을 할 정도면 그냥 떼놨을 때는 가볍게 날아가는 느낌이시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대금 없는 거지 손가락만 돌리는 거였죠. 네. 그래서 그 바른 자세가 나왔고 바로 그런 이제 수련의 결과로 그 김포공항이라든가 그 관광 안내 포스터로 바로 이제 뒤에 있는 저 포스터인데요. 네. 연주하는 저 모습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 모습이시죠. 바로 이제 김 교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아마 한 번쯤이라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대금 정학 아주 바른 자세를 전 세계에 알렸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인간 댐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금을 좀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그 비법이랄까요? 이 요즘 연주가한테도 제가 말을 좀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대금은, 물론 이제 정신적인 거 면이 있고, 이제 악기 다루는 법인데, 정신적인 거는 마음을 비워야 돼, 이것도. 뭐, 잘하려든지, 꼭 누구보다 잘하려고 하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과욕이거든요. 우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옛날 예인들은 그런 마음은 절대 없었거든요. 다 그 싸움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신적인 건 좀 접어두고 만약에 일단 이제 악기 기량을 하려면 이 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청공인데 대금에는 이걸 갈대 입 갈대 속에 있는 거로 이걸 붙여서 내는 건데 이 청 다루는 법이 대금을 잘 불 수 있는 첩경이에요. 이 정도는. 요것을 제가 녹성 선생님이 작곡하시기 전까지 67년도 제가 공연에 들어가서 붙여드렸죠. 네. 이 대금을. 그 이 갈대 속청이라고 하셨죠? 네, 갈대 속인데 바로 이게 갈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요걸 이제 쓸만큼 잘라서 반을 쪼개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한번 이렇게 당겨보세요. 이거 굉장히 질겨요. 이거 안 찢어집니까? 안 찢어지죠? 팽팽한 소리가 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붙여가지고 이게 떨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네. 그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대금 소리도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선생님께서 항상 저한테 청을 처음에 들어가니까 청을 선생님께 골라줘가지고는 들어가서 이걸로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곡을 할 거다. 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고 이제 붙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신께서 한 번 더 만지세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연주하실 때는 또 다른 걸 주시면 이거는 무슨 곡을 연주할 거래요. 그러니까 곡이 다를 때마다 다른 걸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전공하는 학생들은 하나 붙이면 하나 가지고 무슨 곡이 다 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꼭 항상 요건 무슨 곡을 붙일 거다 그러고 이제 그거 주시고 또 그때부터 또 다른 날은 또 이건 다른 무슨 곡을 할 거다 하는데 이 두껍기가 달라요. 네. 두께가. 그러니까 곡마다 이 청이 달라야 선생님께는 되는군요. 다른 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제가 그걸 다 습득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 저나 주시면서 이건 무슨 곡을 할 거다 그래요. 너 청 좋은 거니까 네 청으로 붙여더라. 근데 꼭 무슨 곡을 할 거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곡에 맞춰서 제가 붙여드리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이 청을 잘 다루고 못 다루는 거에서 청을 이제 어떤 고르는 걸 곡에다 넣어야 되니까 대금을 지금 경험에 의하면 60%에 70%는 청 다르게 달렸어요. 대금을 잘 불고 못 불고는. 물론 정신적인 생각 떠나서 기량으로 보면 이것이 청이 그 정도 중요한 건데 요즘 사람들은 그 중요한 걸 모르죠. 청에 대한 네. 중요성을.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자연에서 자연의 소리를 미묘하게 낸다는 것이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역시 그 한 번 이렇게 붙여놓으면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아니에요. 곡에 따라서 예. 바꾸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이걸 한번 붙이면 보통 이걸 한번 붙여가지고 학생들 요즘 대학생들 이제 고등학생들 보면 한 달도 가고 어떤 애는 뭐 두 달도 가는데 사실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김에 들어가게 되면 사가요. 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보통 서너 시간씩 보통 연주를 하게 되면 한 3일이면 갈아야 돼요. 김이 저렇게 스쳐가서 김이 삭거든요. 근데 그 청소리, 올바른 청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계속 연주하거든요. 그걸로. 네. 한 3, 4일, 보통 하루에 서너 시간씩 연습해가지고 한 3, 4일 지나면 갈아버려야 돼요. 네. 다른 거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기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청을 어떻게 네, 붙이는가 그럼요. 그 청다르기 정성도 잘해야 있어야 돼요. 되고 또 몸가짐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이 대금 연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음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요. 네, 이 5월 단오 때 이걸 총을 채취해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밥에 쪄요. 네, 쪄가지고 찐 다음에 그걸 말려서 다시 이슬에 맞춰야 돼요. 이걸요. 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그냥 현재 그냥 쓰거든요. 요즘엔 또 뭐 전기밥솥이 이래가지고 압력밥솥에서 그 뜸을 못 들이나 본데 뜸 들일 때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뭐 도자기든가 이거 다 열처리해서 1200도 뭐 감아서 구워낸다는데 그 한 길에만 변하잖아요. 이 갈대총도 밥에 쪄가지고 그 뜨거운 데서 익혀가지고 이걸 다시 이슬에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저하고 선생님은 꼭 이슬에 맞춰서 선생님도 꼭 돌아갈 때까지 이슬에 맞춰가 다 쪄가지고 했죠. 저도 그 이슬에 맞춰 다 이슬에 맞추죠. 예. 그 성소리가 다르죠. 진짜 정성으로 만드는 그 소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다시 선생님의 대금 연주 듣고 싶습니다. 변조 두거라는 네. 곡을 택하셨는데요. 네, 이 곡은 원래 이 곡도 가곡에서 나온 곡인데 네. 전통 가곡에서 그 성악곡에서 기악곡으로 떨어져 나온 거죠. 네. 곡이. 대금 독주곡으로도 이제 많이 애용되는 건데 네. 두거가 세 개가 있는데 우조 두거가 있고 변조 두거 있고 그 계면 두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변조 두거를 택했는데 그 우조 두거, 계면 두거를 합친 것이 변조 두거예요. 네. 그게 사실 어렵죠. 그 서양말로 말하면 장조와 단조를 갖다 같이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반반씩 어느 곡에서 네. 처음엔 장조로 나가다가 다음에 단조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국식으로 우조에서 계면조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선생님께서 이걸 애용하셨죠. 이거 연주를. 네. 이걸 한번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을 생각하면서도 연주하시겠군요. 예, 대금 독주 변조 두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대금 녹주 변조 두거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악 그 중에서도 이제 대금에 대한 김웅서 선생님의 애정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른 악기로 연주하신 적은 없어요? 다른 악기는 전혀 안 하십니까? 다른 악기는 거의 안 하죠. 지금은 이제 물론 종소악기로 소금인가 단소 이런 건 있는데 네. 거의 대금만 하죠. 네. 지난 96년에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아직 왕성하게 그 활동을 하실 때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이 한편으로는 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금 정악을 혼자 지금 떠맡으셨기 때문에 어깨도 무거우실 거고요. 후진 양성에 대한 부담도 크시겠는데 지금 잊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게 참 고민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도 고민을 꽤 많이 하셨을 텐데 예. 대금 정만 한 고집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은 저희 때는 뭐 제가 좀 미련하니까 저희 동기 어떤 친구는 저보고 병신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난 병신이니까 산조를 안 하고 정만 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까지 듣고 제가 이걸만 걸었었는데 사실 지금 교과 과정이 대학교에서도 좀 더 산조를 가르치거든요. 민수학을. 네. 그러니까 졸업하고라도 정한 길을 걸어야 될 텐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를 못해요. 정만 해가지고는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도 안 되거든요. 네. 뭐 하다못해 국립공원에 들어가도 산조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에서 정확하게 본선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국립공원에 민수학 파트도 있고 다 있지만은 정확하는 사람들이 산조도 해야 되니까 뭐 다른 단체에서는 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민수학인이 다 해야 되니까 이 참 제자 찾기가 힘들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산조를 3년 동안 듣고 학생 시절에 했으니까 진정한 선생님 같이 정말 진한 그 피는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그동안 뭐 수십 년 동안 뭐 정학만 해왔지만서도 그 학창 시절에 조금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빼내지 못한 건데 지금 학생들이 그냥 뭐 지금 전생으로 제 밑에 7명이나 전생이 있는데 네. 이 친구들도 산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지를 못하겠어요. 네. 뭐 그 사람 그거 선생님도 저 옛날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산조를 하라는 거예요. 문화재 되기 전이죠. 물론 네. 저도 산조해라. 지금은 산조하지 안 해가지고 안 된다. 산조도 해라 그렇게 뭐 저한테 그런 말씀까지 무슨 떠보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당연에 다 제자가 없어지니까 자꾸 뭐 조금 하다 선임교사를 떠나고서는 뭐 산조만 부르짖기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뭐 동료들한테 병인소리 들어가면서 사실 했는데 요즘 애들이 병인소리 듣고 싶겠어요? 근데 제자가 사실은 없어요. 아직 물론 전생을 가르치는 제자는 있지만 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제자는 아직 없어요. 네. 이게 고민 중에 하나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산조도 좋고 다 좋지만 정악만 순수하게 해서 그 순수성을 좀 지켰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으신데 여건이 그렇지 못한 형편이군요. 그래도 저 스승께서 대학 교수 되는 거는 보고 돌아가셨죠? 그게 못 보셨죠. 못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이제 그 96년도 2월 1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저를 정말 아들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말을 하실지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뭐 교수 되고 그런데 그 교수라는 직업이 뭐 지금 돼 보니까 이제 그 세계를 알겠지만 뭐 선생님께서는 다 같은 제자가 있는데 나만 그냥 구지도 선생님 곁에만 두니까 좀 저기서는 너는 대학교 갈 수 없니? 갈 수 없니?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96년도에 그 3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90년도 2월 1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네. 3월 1일 날 그 일단 대학 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에 그 대우 교수로 나가게 됐었어요. 그걸 좀 그 대우 교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는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찾아뵈서 그랬죠. 선생님 제가 3월 달쯤엔 돌아가시기 전에 3월 달쯤엔 제가 그 학교 좀 그 대우 교수로 나갈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뭐 못하고 제가 또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에 정교수로 들어간 것이 97년도니까 네. 선생님께서는 뭐 이렇게 못 보셨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용장 받고
선생님이 요새 찾아뵀었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대학에서 또 후진 양성을 통해서 정학을 이어갈 제자를 뭐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스승께서도 무척 기뻐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후진 양성이 큰 의무이기도 하지만 녹성 선생님 바로 스승의 그 음악을 어떻게 다시 좀 되살려보는 일도 숙제로 남아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유음을 물론 제가 이제 제가 매진해가지고 제자를 기르는 것이 그 대를 위해서 제가 기르는 제일 큰 일이겠지만 저로서는 이제 선생님도 요즘 그 음반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뭐 생전에 독집을 내신 적도 없으시니까 그 녹음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주 녹음이 있습니까? 네, 연주 녹음이 있어가지고 많지는 않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업을 들어가려고 그러죠. CD 작업을 CD로 네, 해서 다행이군요. 그걸 좀 내놓으려고 그러죠. 네. 그 작업이 제일 우선이고 예. 또 옛날에 선생님들은 그 진정한 예인들은 그랬나 봐요. 자기를 드러내서 나타내려고 안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은 이해가 가요. 저도 이 나이에 드니까 정도 열린 사이니까 되는데 그 매스컴에서 와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든가 뭐 기자가 와가지고 뭐 저 기사를 내겠다 하면 도망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음반 내는 것도 옛날에 뭐 그 회사에서 음반을 좀 내자고 왔었어요. 근데 네. 선생님께서 아예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예. 그 옛날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물이 옷뜻에 천이 다 가지고 배에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냥 내 스스로 연주하는 것이 점점 익히 퍼져나가는 거는 어찌 막을 수 없지만 내가 드러내서 음반을 낸다든가 방송 나서 연주해가지고 알리는 거 이 자체를 금기시한 거예요. 네. 옛날 분들은. 그게 도를 닦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네. 이해가 가야 지금은요. 당신께서 왜 그러셨나. 그 진정한 예인들은 그거더라고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바른 음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다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을 봤더니 그러니까 바람 빼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지. 그냥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콩쿠르에 나가려고 뭐 탐도 너도 나도 콩쿠르를 많이 나가니까 저도 어린 마음에 옛날에 콩쿠르에 한번 나가려니까 선생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네. 안 된다. 나가지 말라고요. 그냥 그때는 섭섭했어요. 사실은. 다른 데서 뭐 한번 가서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네. 못 나가게. 그 나중에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가서 네가 상을 탔다 좋다. 상을 탔다 보자. 네가 언제 내겠느냐. 자만심이 생길까 봐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뭐 하여튼 간에 어느 정도 그렇게 단호하게 하셨는지 제가 그 이후로는 콩쿠르에 나가본 적이 한 마음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결국 이제 음악으로 도를 닦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셨고 또 최고의 목표로 삼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음반이라든가 발표회 또 무슨 콩쿠르에 나가는 것을 금하셨지만 이제 대금 정악 이 순수한 우리의 음악을 좀 널리 알릴 방법도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 그 CD 음반 복각해야 되겠고 뭐 이제 당연히 안 계시니까 지금은 낼 수 없고 그 있는 것만 찾아서 내야 되고 저도 또 그러한 그 책임감이 있으니까 저도 네. 이제 CD를 내든가 무슨 저는 사실은 저도 그 길은 걷고 싶지는 않은데 이 대금정이 하도 침체되어 있으니까 네. 정말 대금정의 정수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섞이니까 그 정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 걸 복각을 해서 CD를 내고 저도 제자를 위해서는 제 음반도 또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연차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예. 처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음악을 연주하면서 뭐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그 선경을 갔다 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그 어떤 높은 그 경지가 매번 연주할 때마다 오시는 건지 아니면 한 번만 경험을 하신 건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한 35살 때 왔었는데 네. 그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더라고요. 예. 가끔. 근데 네.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물론 정지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만 열린 자꾸 쌓이니까
물론 그동안에 게을리하진 않았죠. 연습은 참 많이 했는데 누구 못하게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했는데 그 연주할 때마다 거의 매번 오는 건 아닌데 한 70, 80%는 오더라고요. 그런 네. 경지가. 근데 예. 저한테는 유독 선생님은 산을 많이 가시더는데 저는 이제 물가를 많이 가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한강 어떤 큰 그 물이 강인데 이 발목만 물에 담겨 있고 그건 한없이 내려가요. 네. 내려가다가 이 백사장 올라가서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무대 나와 있고 예. 그렇다면 조그만 배, 조각배 조그만 거 그 타고서 그냥 한없이 내려가요. 네. 그러면 내려가고 하여튼 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네. 꺼부러지면 돌고 이래서 하다가 어디 다치 딱 모래사이에 닿으면 그때 걸어서 내려오면 무대고 이게 보통 저는 물가를 많이 가요. 네. 선생님께서는 산을 많이 가시다는데 저는 물에서 많이 넣는. 그런 경지까지 갔다 오실 만큼 이제 연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스승께서도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음반을 내고 좀 여러 사람에게 알리겠다 하는 이런 뜻도 이제는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다행인데 그게 하여튼 제일 겁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선생님께서 넌 아직 멀었는데 벌써 이럴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제 자유로 대검정하기 이만큼 취소되시니까 빨리 선생님 유업을 살리려면 내가 빨리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문화재, 물론 이제 문화재이 되기 전에 준문화재라고 해서 준보유자가 88년도에 되는데 88년 되면 선생님을 대금을 제 입문한 지는 63년도에 입문했거든요. 63년도에 입문해서 88년 되면 한 25년 지났잖아요. 그때까지 선생님 곁을 안 떠났죠. 계속 쭉 선생님 곁을 붙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문화재 관리위에서 보유자 후보 주님 가문에 대한 사령장을 받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큰절을 드리고 그걸 보여드렸더니, 그 전까지는 저한테 그렇게 뭐 노움도 해주고 뭐 그렇게 지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를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는 줄 알았죠. 근데 그날 딱 갖다 드리니까 보여드리고 이제 주문에 대한 걸 보여드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지금부터 진짜를 배우래요. 그러니까 25, 6년 동안 따라붙어 있었는데 이제부터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네. 그 전에도 저한테는 엄청나게 정을 쏟으신 분인데도 다 안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꾸 저희들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유해봐야 뭐 이조 백전이 고려 총재가 아직 대각공에서 안 내려온다는데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선생 대를 이을 사람들이 25, 6년, 30년 이상을 선생 따라붙어 있어야지 배우는데 네. 그걸 못 따라붙어 있다고 보죠. 네. 제가 선생님이 25년 동안 25, 6년을 선생님과 한결같이 연주를 같이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정을 쏟으시고 했는데 매일 한두 시간 저와 같이 했거든요. 그 20년 이상을. 근데도 다 안 가지고 계시던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김 교수께는 누구한테 이 대금 정학을 물려줄 것인가? 정말 큰 숙제가 남아 있으시군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 생각만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요. 물론 제자 배우는 제자는 다 있지만 정말 내 정학만 전수할 사람은 사실은 그게 힘든 거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전생들이 몇 명 있어도 이 사람들이 다 졸업하고 나가면 다시 또 민사학도 할 거란 말이죠. 네. 과연 스승 같은 또 스승이 될 수 있을까도 걱정이시고 또 그런 제자를 만날까도 걱정이시지만 아마 또 이 대금 독주 아마 들으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깊이 돌을 좀 같이 닦아봐야겠다는 제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연주 한 곡을 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표정만방지곡 중에서 들려주시겠다고요? 예. 이 표정만방지곡 중에서 상명산인데 네. 이 표정만방지곡도 우리 음악이 영산해상이 세 곡이 있는데 보통 예. 통칭 현악 영산해상이라는 거, 영산해상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산해상이 중강지곡이라서 검은 거가 위주로 돼서 하는 현악기가 위주로 하는 연주가 있고 그다음에 관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관악기로만 하는 것이 표정만방지곡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가야금 검은거 빠지고 관악기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연주한 유처신조 상명산 그것이 이제 보통 현악기하고 관악기 중간을 택해서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이번에 할 것은 이제 관악영산 영상 중에서 상영산인데 그 대금으로만 이제 해보는 거죠. 네, 대금 독주로도 또 대표적인 곡이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에 근심이 있을 때 이 대금을 불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 하는 만파식적의 설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김웅 선생님의 대금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오묘한 소리고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고 또 평온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음악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명인 오늘 끝으로 김웅서 교수의 연주로 표정만방지곡 중 상영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